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이 8월의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각종 규제로 주춤하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가격도 오르고 여기에 서울 아파트가 급등과 함께 과천, 광명, 분당과 같이 경기 남부의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까? 언제 사야 하지? 과연 어떤 곳에? 참 많은 고민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고민 걱정 풀어드릴 테니까요. 3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우리 김창봉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투자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도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또 본부장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핫 이슈들을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대책들이 나오면서 정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보유자 재산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11년 만에 이 보유세 인상안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 보유하고 계신 분들 7월 달과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이제 그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올해만 재산세가 10%가 올랐는데 바로 내년에는 15% 예상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KB국민은행에 따르면은 현재 공시가격 70% 반영을 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 80%로 반영을 했을 때와 이런 이제 그 보유세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치동에 위치해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 대비 이 공시가격이 9억 1,200만 원. 그런데 이제 내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공시가격이 10억 4,228만 원. 바로 이제 14.29%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 성산 C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원의 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바로 이제 내년에는 3억 8,857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4.29%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도 현재로서는 6억 3,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억 2,342만 원으로 14.29%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재산세가 인상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퍼센테이지를 올리게끔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대책안이 나왔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이제 고소득자라든지 또는 서민, 중산층 역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가장 그 조회수가 높았던 거는 이 보유자 재산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섰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울시 개발 발표만 없었더라도 정부 추가 대출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 그 기사였었는데.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택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용산이라는 개발 계획을 내세워가지고 그 용산 여의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껑충 뛰었죠. 그게 불과 이제 그 한 달도 안 된 채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이 이르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서울시 간에 어떠한 이제 그 정책이 엇박자나고 있다. 이러한 이제 그 기사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부동산 이런 이제 흐름세를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러한 이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시장 매물 감소 부추기는 임대 등록 사업자의 역설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내용의 뉴스 기사였었는데, 그 작년 12월 달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내용의 그 대책을 내놨었는데, 실제로 이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 역이용하는 투기자 또는 투자자들 이러한 이제 그 세력들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2017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25,962명이 임대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주택 수로 따지자 하면은 62,000여 세대.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73,916명. 그리고 임대 그 주택 수로 따지자면 17만 호가 이런 이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바로 이제 어제 엊그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규제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참 이제 그 다각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대책을 내놓았을 때 정말 시장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만이 그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8.27 대책 서울 집값 넘쳐난다고 이러한 이제 그 기사 내용이었었는데, 그 8.27 대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 내에 30만 호의 이상의 공공 그 주택을 이렇게 이제 그 새로이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그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물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 자금이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서울의 집값이 뛰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집인지 아니면은 맥 잘 못 짚는 건지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안 팔아요. 서울의 집주인 콧대 2016년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 기사였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더니 지금 시장이 매수 우위 시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봤을 때에는 152.3위 매수 우위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매도자가 많은지 매수자가 많은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를 나타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안 팔아요 라는 말이 나오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어떠한 이제 매도자가 안 팔겠다. 이러한 이제 그 현재 실제 시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그 법정 분쟁도 지금 많이들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매도 우위 시장으로 올라간 게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아졌다. 바로 이 뉴스 기사가 바로 5번째로 조회수를 올린 그런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슈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부동산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문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5086님의 문자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봉천동의 아파트 앞으로 더 가져갔을 때 전망이 좋을까 하는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곳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관악구 봉천동이죠. 네. 이 봉천동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의 집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관악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일까요? 한번 제가 이제 네, 설명을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입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대에 지어진 그 대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역세권의 매물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만 보게 돼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이제 대단지 앞에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이제 우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7호선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조금 이제 그 축소를 해보면은 2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7호선과 2호선 이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관악 드림타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역이 그 언덕지입니다. 언덕.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보유하신 게 42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평수 자체가 42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4인 가족 쓰기에도 굉장히 넉넉하고 그런 평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녀도 이제 그 출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부동산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대형 평수가 가지는 매력이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지역 그 조금 이제 지도를 더 축소를 해보면은 어떤 지역으로 이제 가셨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노량진이라든지 이쪽 이제 흑석이라든지 뭐 이제 영등포라든지 이 일대로 좀 갈아타시되 대출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좀 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제 질문에 당황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5086님 조금 단기적으로 잡으시고 매도 시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110님의 문의예요. 서울에서 실투자금 5억 원 정도로 공실 위험 없으면서 월 150만 원 이상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위치를 추천해 주세요. 보내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서울 내 오피스텔을 원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5억 원 실투자금으로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네, 5억 원 참 그 일단 보면은 네. 키워드가 5억 그쵸. 그리고 월세가 150만 원 안정적 네. 이런 이제 월세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그 일단 이제 서울의 오피스텔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이제 그 해결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서울의 이런 이제 도심가에서는 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도심지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을 예를 들자면은 수익률이 한 3%에서 4%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이 월세를 받고 싶은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을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고정인구가 많은 지역 무작정 이 월세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서울 안쪽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당장 내가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학군 특히 이제 그 대학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10년 후를 돌아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대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서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어떠한 이제 대학가라든지 이러한 이제 업무지와 인접해 있는 곳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추가적인 공급이
적은 지역,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기반 시설들이 꽉 차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을 콕 집고 그리고 물건을 콕 집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한번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110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미나 소식 바로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서울 왜 오르는가? 라는 주제로 9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정말 왜 오를까요?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세미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왜 오를까? 왜 이렇게 오를까? 정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서울 안에서 투자를 할 때 양극화 현상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기간 내에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지역 선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 삼성동에 세미나를 여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셔서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까지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신내숲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4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핫한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양재동인데 이곳은 네. 그 어떠한 대기업들도 호시탐탐 투자로서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네. 이유가 일단 교통이 좋죠. 그렇죠. 교통이 좋기 때문에 대기업 또한 이 투자 지역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 바로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강남에서 최소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반면에 이 매매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 갭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으로 최소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차후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까지 이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적화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건축과 그리고 지하철, 새로운 노선, 그리고 업무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익형 부동산이든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든 결국에는 수요입니다. 수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이 반드시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강남의 수요 그리고 또 양재 우면에 대한 수요, 판교 수요, 이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양재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이죠. 이런 이제 도보권에 두고 있고 양재동과 그리고 개포동이 그 전철에 대한 이런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한 곳인데 그래서 이곳이 그 버스 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양재대로라든지 강남대로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강남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재천과 그리고 이제 구룡산, 대모산 이러한 이제 녹지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그 학군 또한 바로 그 매물집 블럭에 초, 중, 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 키우는 특히 이제 지방에서 강남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 좋기 때문에 그 이러한 이제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투자 포인트 때 결국 부동산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곳에 그러한 이제 수요를 보게 되면은 이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그리고 또 강남 직장인에 대한 이주 수요, 양재 우면 R&CD에 대한 고소득자에 대한 이주 수요, 그리고 또 이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직장인 수요까지 이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바로 양재동. 그 이유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포동에 대한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최대 수혜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세입자들은 이 일대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활권, 그리고 학군, 직장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일대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혜지가 바로 양재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어떠한 이제 루체 하임이라든지 레미안 블레스트라든지 DH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로 새롭게 신축 아파트들로 구성이 된다면은 이 일대가 상향 여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점이죠. 현재로서는 어떠한 이제 저소득자가 거주를 하겠지만은 신축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이 일대로 몰리게 되면은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안에서 이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지역의 가치가 오른 지역들이 있죠. 그걸 봄으로써 우리는 학습 효과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재 우면 R&CD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직장인 군 형성으로 이 일대에 어떠한 이제 새로운 그 수요층, 그리고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래 과천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민간이 이제 시행 예정인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 속도가 이제 조금 이제 빛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매물은 한동으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외부가 굉장히 고급지게 인테리어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산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산조망, 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영구 산조망의 투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3억 4,500만 원. 여기에 전세로 이제 투자를 할 시에는 3,5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으로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